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채금리가 안정되면서 미증시 3대 지수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3.7% 가까이 반등 마감하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부터 미 정부가 진행한 국채 입찰에서는 매수 경쟁이 이어지면서 예상 매수량이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던 국채금리가 안정되며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년물 국채금리, 국채에 대해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관망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0.2%를 소폭 하회한 0.1%가 발표됐습니다.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상승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런 이슈가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일주일 만에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죠?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서 얘기하죠. 제가 저도 시청자니까요. 포커스 항상 네. 여기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푹 쉬다 오셨으니까 중요한 이슈 또 놓여 있는 만큼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 한 주 중에 가장 빅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패드 회의가 좀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어요. 네. 10년물 국채 입찰. 근데 아직도 이 10년물 국채 입찰이 왜 중요하냐, 이 미증시를 왜 가르냐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전일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10년물, 내일 30년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전일 왜 갑자기 미증시가 급등했는지, 오늘 급등할 가능성이 또 높은지 이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 입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는 3년물, 오늘은 10년물, 내일은 30년물 입찰이 진행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 상승과 하락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저희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이쪽으로 놀러와 주셔서 문의도 해주시고 또 저와 함께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국채금리와 달러가 견고한 흐름 유지해주면서 골드가 약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국채금리와 골드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골드가 2달 만에 최고치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골드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골드는 0.06% 상승하고 있습니다. 1,717.9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골드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골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골드 매수 나왔네요. 오랜만에 골드에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장세가 이제 파동 차트다라고 좀 설명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중요한 지표를 새벽 3시에 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번 제 매수세를 보려면은 1704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제 주요 파동은 어차피 새벽 시간대 발송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잘 때 이제 미국 시간은 활발할 때 네. 그때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보는데 단기 파동 흐름 내에서는 1704 라인에 대한 매수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골드는 1,704포인트에서 4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8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또 살짝 꺾으면서 더 다시 올라오는 상태인데요.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파란불을 켰거든요, 골드. 지금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불과 30분 전에 좀 발표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조금 예상치보다 하위한 수치지만은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대 그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이제 일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중이에요. 지금부터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나스닥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금을 보시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국채에 대한 방향성, 국채 가격입니다. 금리가 아니에요. 네. 국채 가격에 대한 방향성과 금의 가격 방향성과 그리고 증시에 대한 가격 반향성이 셋 다 일치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셋 다 일치합니다. 방향성이. 제가 좀 이따 미증시 하겠지만은 미리 얘기 드릴게요. 나스닥 매수입니다. 네. 골드 매수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자, 전일 갑작스럽게 이제 금값도 올랐죠. 새벽 네. 시간대. 그죠? 새벽 시간대 갑자기 금값이 올랐습니다. 어제 무슨 일정이 있었냐면은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3년물입니다. 어제 뭐 해외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좀 더 자세한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실질 금리에 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실질 금리에 대한 시대인데 지금 명목 금리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 증시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증시를 가릅니다. 오늘 이거 발표 뜬 겁니다. 이거 제 자리예요. 네, 제 자리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실질 금리가 바뀝니다. 실질 금리가 바뀌면은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폭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명목 금리는 쉽게 얘기해 갖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뜻해요. 10년물. 채권 금리. 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고 BEI라고 좀 칭합니다. BEI. 통상적으로 이걸 많이 봐요. 자, BEI는 제자리인데 최근에 명목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다운되는 현상으로 펼쳐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잘못 설명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물가 상승률은 그대로인데 명목 금리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빠지고 위험자산이란 자금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명목 금리가 오르면은 금 가격은 당연히 빠져요. 이거는 1차원적인 거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 갖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여러분 2차원적인 겁니다. 지금 왜 이게 자꾸 화두가 되냐면은 이건 제자리인데 이것만 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사 보면은 막 미 10년물 국채가 급등해 갖고 막 이거 외신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생방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률 대비해 갖고 오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간 거다. 그럼 이제 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는지. 자, 화면 좀 잠깐 돌리겠습니다. 자, 화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가 영어로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파란색이 뭐냐면요. 파란색 선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정정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겁니다. 자, 밑에 빨간 선이 뭐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뜻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보시면은 방향성이 일치해요. 여기까지는. 보이시죠? 이 전까지입니다. 같이 올라요. 같이 오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겉돌았다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아까 실질 금리 기억하시죠? 근데 최근에 이상현상이 발생을 해요. 최근에 나오는 시황이 뭐였죠? 2조 달러를 부양정책을 펼치겠다. 슈퍼 부양책. 현금 다 쓰고. 그러면은 국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 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 이 돈 어차피 다 쓰면 국채 발행할 거잖아. 공급량 늘릴 거잖아, 니네. 불구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1월 1일부터 이제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최근 증시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인플레이션 대비해 갖고 너무 오른다는 거죠. 만약에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같이 올랐으면은 증시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증시는 물가 상승은 제자리인데 국채 금리만 오르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증시에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채 금리 내려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국채 금리 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국채 금리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에 대한 수요도가 많아야겠죠. 그래야지 가격이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내려가겠죠. 간단하죠?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공급자가 공급을 한다는데 누가 사요? 안 그래요? 이 마우스가 한정판인데 여러분들, 이 노트북이 한정판이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노트북 제조사가 더 추가로 계속 생산하겠대.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죠. 당연하게. 근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내뿜어져요. 1번은 뭐냐? 야, 국채 금리가 상단 레인지다. 이제는. 얘네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나설 거야. 라는 분위기가 지금 내포돼 있어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근데 전일 갑작스럽게 이제 3년물 국채에 대해선 먼저 입찰을 했는데 수요가 폭발을 했어요. 이 기대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다 사들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년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10년물. 자, 전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금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죠? 최근 금값이요 계속적으로 떨어졌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에 조지아주 발표 뜨고 나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국채 금리 1.5%까지 오버슈팅이 가능합니다. 이거였어요. 서울경제를 들어오시면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값이요 1700라인까지는 그냥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때가 1900라인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화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월 1일 날 화면 다시 볼게요. 1월 1일에 이때죠. 블루웨이브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1월 1일 날 블루웨이브 완성되니까 국채금리 어떻게 되나요? 계속 오르죠. 여러분들. 1월 1일 기반으로. 이때 1%였어요. 여러분들 1%. 근데 지금 1.6%네. 국채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블루웨이브 완성되니까 부양이 막힐 거리이 없겠다. 국채 던지는 거예요. 왜냐? 공급을 계속 할 거니까 국채를. 얘네가 돈이 어디 있어? 미 정부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은 지금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매도만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1.5%까지 일단. 1.5% 왔네. 왜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험 수준이에요. 왜냐? 연준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게 다음 주 FOM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또 같이 올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물가도 같이 올려버리면은 서민이 피폐해져요. 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일정 수준에 대한 레인지를 도달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물가도요. 그러면 국채 금리만 눌러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럼 수요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정책을 꺼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능성도 높아요. 3년물 국채.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금값이 눌렸던 거는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채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던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눌린 거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그래서 금은 매도를 봐야 됩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지금부터 매도 보면 위험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금값은 제한적인 레벨에 도달이 됐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명드렸던 게 1700 중후반 라인이었는데 1650 라인까지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 레인지까지는 붙을 거예요. 1700 하단까지는 뚫고 1600 중후반대의 자리가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서울경제 넘버원을 통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는 본 거예요. 1월부터 금값은 계속 매도다. 매도다, 매도다, 매도다. 자,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금 매도 보면 위험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일 3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돌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 대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전일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3년물 입찰이 호조를 이루었다. 호조를 이루었다. 자, 3년물 미 국채 입찰이 1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응찰률을 기록했다. 269%입니다. 269%. 수급의 우려를 낮추면서 주요 구간에서 금리가 하락함. 자, 여기만 팩트만 찍고 가죠. 자, 다음 주에 이제 페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란 거는 10년물 이상을 뜻하는 거예요. 10년물 이상 장기물 국채를 매수를 비중을 늘리겠다. 이걸 뜻하는데 연준에서 비중을 10년물 위주로 늘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년물보다 10년물이 수요도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거예요. 오늘 입찰에서. 시장 전망이. 어제 증시가 올랐던 거는 예상보다 엄청나게 국채를 사들인 사람이 많구나라는 시장의 반영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10년물 국채 높은 응찰률 기록해버리면은 수요도 팍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눌러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금값은 동반 상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미증시를 얘기하겠지만 같은 방향성을 띠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 상승률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실질금리의 변화는 증시를 뜻하는 거고 국채에 대한 가격 변화만 측정하면은 금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유는 물가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가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금이랑 증시랑 같은 방향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오늘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어요. 어제 3년물 국채 입찰이 수요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금값도 오르고 미증시도 오르고 이런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발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국채금리와 또 굉장한 연관성이 있고 오늘 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잘 지켜보시면서 골드 트레이딩 하시자 1600 중후반대의 저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매도를 보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크루드 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공급을 제한하고 또 경제 전망을 좋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6%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 내년에는 4%더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에 대한 수요 회복이 예상되면서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1.06% 상승해서 64.7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또 설명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왜 관망일까요? 오늘 어렵습니다. 왜죠? 어려워요. 이 상단을 한 번 더 떴는지 체크를 해볼 건데 네. 뭐 차트가 일단 분석이 안 돼요. 네, 시황도 없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시황이 이제 1개월 연장이었죠. 네. 오펙 플러스에서.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 자세한 전략을 꺼내드릴 건데 지금 당장 어떤 차트에 대한 랠리성을 한 번 더 받기 위해서는 60달러까지 또 내려와야 매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는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대 꽂히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먼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0달러까지 내려와야지 그때 매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을 둘지 조금 결정하기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유 재고가 좀 크게 발표가 되면서 오일에 대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영향도 좀 있나요, 지금? 사실 원유 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유 재고 의미 그러면은 여태까지 상승세 이끌었던 거에 대해서 원유 재고 다 좋고 나쁘게 나오고 계속 반복 구간이었는데 그게 다 맞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가장 힘든 거는 유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원래 63.5에 대한 저항대가 가장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0대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반전이 있었죠. 제가 63.5에 매도를 보자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오펙 결과 보고하세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펙에서 갑자기 감산이 중단된다면은 이거는 50레인지까지는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웬걸 1개월 연장을 해버렸네. 매도 못 보는 거죠, 상황이. 그럼 상단 레인지가 어디까지 열리냐라고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주봉상 관점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봉상 관점. 주봉상 관점에서 이 구간이었죠, 여러분들.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이었습니다. 돌파가 나와버렸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차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거죠, 교정이.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딜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69레벨로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 저항이. 분명히 유가는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좀 추가적인 상단 레인지를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단을. 또 한 번 이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69레벨에 좀 도달할 때까지 대기하자는 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매하기에는 파동이 라인이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어떤 저항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시황 체크를 한 다음에 매도를 보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유가 관련해 갖고는 좀 계속적으로 힘든 차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파동상, 채널상 너무 이 캔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대기하셨다가 다시 한번 저항과 지지 체크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걸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다음 상품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 다우존스 선물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올라오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뭐 지금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상승을 시도했지만 다시 줄어들었다가 어떤 전문가가 이제 2%가량 앞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오늘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투자자들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1.38% 상승해서 12,96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지금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금 선물 시장 역시 13,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굉장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거 계속 올릴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은데 네. 좀 단가 캐치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좀 쉬어가야 됩니다. 네, 단가 캐치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 파동 체크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채널 구간을 조금 집중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차트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대한 고점이 열렸는데 이 지지대를 한번 맞물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대가 12,700 구간에서 저항을 받죠. 지지를 받습니다. 자, 선 좀 두껍게 할게요. 잠시만요. 시청자분들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지지를 받고 올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따라붙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따라붙으면. 네. 지금 매수 자리는요. 네. 다시 보려면 1850 라인까지 한 번은 눌려야 돼요. 네. 1850 라인까지. 지금 다시 재반등 구조가 들어가는 건 12850 라인. 그렇죠. 12850 라인까지 다시 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매수 구간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매수 구간을. 이 라인을 잘 봐야 돼요. 12850에서 70 사이 지지대 있죠. 예. 정확히 표현하면 12865 라인. 예. 여기서 지지를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세로. 이 채널을 유효하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떴는데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근데 지금 다 입찰 대기하고 관망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니까 매수세로 올라간 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재매수 보려면 12,865 라인 이 자리 쭉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850에서 70포인트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그때 이 거래량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10시 30분부터 1분 봉상으로 장대 양봉이 뜨면서 지금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보이고 있는데 이제 1.3% 상승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체크 구간으로 보는 거는 네. 13,000까지는 쉽게 도달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서 매수 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국채 입찰 뜨고 만약에 수요도 폭증으로 나와버리면은 네. 이거 그냥 이 파동의 의미가 없어지죠. 바로 더 날아가는 거죠. 할까요? 네, 더 날아갈 수도 있죠.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도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럼 거의 미증시 장 막판쯤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시간대는 굉장히 아닌 게 좀 아쉬운데,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채널에 대한 이 채널이 구간이 유효하다 이 정도만 측정을 하시고, 지금 다시 한번 미증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드였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증시가 오르니까 금값도 오르는 겁니다. 금값도 오르는 거예요. 증시가 오르니까 금값도 오르고. 전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골드 차트인데 네. 골드가 막 오르죠. 여기서 네네. 전일 상승세가 와 소리 나오죠. 근데 여러분 나스닥 보세요. 똑같죠. 같은 시간대 막 그러네요. 오르죠. 그죠? 같이 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늘 나스닥이 중간에 자리를 줄까 걱정을 하시는데 자리를 울림이 올까요? 한 자리 주겠죠. 예, 이 마디가만 보면 돼요. 한 번 지지받는 이 자리만 한번 보면 되는데 눌림 자리에서 보면 되고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 여력이 있어요. 네. 지금 막 매수로 막 이렇게 날아가지 못해요. 왜요? 파동을 그리겠죠. 왜냐면은 대기인데. 만약 수요도 폭증하면 그때 매수세가 쏠리겠지만은 지금은 막 이렇게 쏟고 올라가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증시 하세요. 이후에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음. 이후에 좀 그런 장세는 이후에 기약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랠리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입찰까지 보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10년을 이제 글로벌 경기를 보면서 네. 10년 이상을 증시를 보면서 10년물 국채 입찰을 보게 되는 날이 오네. 경제 지표에서.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만큼 인플레이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죠. 네.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봐도. 여러분 1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 수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와갖고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옳은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바보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금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인가요? 그죠. 네. 팩트를 제대로 못 짚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물 국채가 호조를 입어서 이번에 오늘 나오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무르익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10년물 국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냐? 이거를 대답 못하는 전문가는 답이 없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명언이네요. 네, 이 1시간을 보면 저는 그래요. 저한테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시간이 아깝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원래 국채가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안 끼쳐요, 여러분들. 영향 안 끼쳐요. 근데 지금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끼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질 금리가 왜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미국에서 돈을 푸니까요. 미국에서 그럼 10년 내내 돈을 풀까요?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이 푸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게 되는데 이제 돈은 없으니까 국채 발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원래 실질 금리는 플러스 구간에 있어야지 정상적인 경제 형태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거를 돈 푸는 걸 줄일 수는 없는 시기잖아요. 그죠? 국채 발행을 계속 해야 되고. 최근에 증시가 하락했던 요소는 물가 상승률 대비 명목금리만 올라서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원래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대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0.5로 올라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가?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가잖아요? 증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로 터집니다. 제대로 된 버블이 나와요. 왜냐? 누가 돈을 예치합니까? 은행이 자금의 이동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황이. 자금의 이동 현상이.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다소 회복을 했어. 그럼 위험자산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증시의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명목 금리가 증시에 영향을 평소에는 안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2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이건 제자리인데 이것만 올라가니까 갑자기 증시에 이상 현상이 펼쳐진 겁니다. 이게 계속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못 가요, 여러분. 계속 못 갑니다. 언젠간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명목금리를 계속 올릴 만한 형태를 꾸리지 않겠죠. 그리고 다시 물가랑 명목금리랑 상승률, 하락률을 맞춰서 밸런스를 유지하겠죠. 근데 물가는 더 이상 오르면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연준의 숙제입니다, 숙제. 근데 최근에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꾸 이제 우회성 발언을 해요. 피해가 얘기를. 우리 그냥 부양책은 필요해. 국제 금리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어, 내가. 그게 끝입니다. 국제 금리는 내가 한번 주시는 하고 있어. 올라가는 건 주시는 하고 있어. 근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요. 우리 뭐 할 거다,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제스처 절대 안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시각이, 연준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 할까? 쟤 안 할 것 같은데? 연준에서 저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꺼내네. 이번 컨퍼런스 회의에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죠. 아무 얘기 안 나올 거라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페드웨이에서 나온다. 페드웨이에서. 나와도 페드웨이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오늘 만약에 10년물 국채 수요도가 증가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다소 눌러버리면은 페드웨이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상황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미장 소식 보고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본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다우존스 지수가 0.7% 상승, S&P 500 지수는 0.78% 상승,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35% 상승 중인데요. 어제 13,000포인트 돌파하고 오늘은 13,2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크루드 오일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S&P 500부터 살펴볼게요. 네, 먼저 S&P 500입니다. 0.67% 상승해서 3,899.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1.2% 상승해서 12,94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64달러 선을 깨고 내려간 모습인데요. 63.7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12% 하락해서 1,71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소폭 상승 중입니다. 0.1% 정도 올라서 1.1920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본장 개장하고 나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상승 세력이 조금 받쳐주는 그런 모습인가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지지 나오는 구간까지 매매하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저기 소비자물가 지수 정확하게 뜨고 나서 네. 갑작스럽게 급등 현상이 펼쳐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미장 거래 열리고 나서 조정 랠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12,850포인트 내리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V자 형태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말한 얘기 단가 구간까지는 좀 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12,850입니다. 지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냥 대기하세요. 대기하시고 지지 받는다. 오. 이 느낌 오면 그때부터 매수 보면 돼요. 네. 왜냐면 단가가 아까 전부터 계속 올렸기 때문에 너무 높은 레벨 구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미장 개장하면요. 이제 랠리성은 어차피 파동이기 때문에 개장 거래량으로 낮출 수 있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네. 좀 더 떨어져요. 네. 더 떨어집니다.
거래는 거기서부터 해요. 지금 다음 캔들이 그려졌는데 상승을 갈지 하락을 갈지 계속해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지금 막 중요한 시황도 아니고 네. 막 이제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긴 한데 이제 완전히 올리네요. 네. 네, 레벨이 대기하는 구간인데 네. 더 떨어져요. 12,850까지 대기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확신하시나요? 850에 대해서? 아,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받쳐주는 구간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가능성 가장 높은 자리에서 봐야지. 그죠? 그렇죠. 그래야지 손익비 구성이 되는 거고 높은 네. 수준에 대한 손익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나스닥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 막판에 이제 국채 입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관망을 하시다가 850에서 정말 안전할 때 손익비가 가장 클 때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지금 나스닥이 1%대 상승률을 깨고 900포인트를 깰지 말지 지금 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12,900은 쉽게 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하락이 그려지네요, 이제. 지금 910포인트 하면서 랠리 내리는데 여러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네. 흐름부터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지금 개장하고서 개장 파동이요.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직 흐름에 대해서는 야 이거 다시 꺾일 거야 라는 어떤 타점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채널 구간이 유효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내에서 상단에 대한 이제 고점을 다시 붙을 가능성으로 이 자리 지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보다 그냥 마디가 기준으로 해갖고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나스닥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나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재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 이제 부양에 대한 결과가 이런 랠리를 이끌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최근 시장이 이건데 제가 3월 진입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야, 힘든 3월이 될 수 있겠네요. 힘든 3월이. 힘든 3월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대로 힘든 3월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랠리를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서 이제 증시가 올린다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데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지진부진하죠. 3천 라인 깼다 다시 올라왔다 하면서 반복 구간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그나마 선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증시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다른 해외 증시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 증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파동이요. 좀 변경 구간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파동에 대한 변경 구간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랠리를 다시 한번 장기성을 보는 거는 12,000 구간 초반 포인트까지 한번 내리면은 그때부터 보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은 10년물 국채 입찰이지만 다음 주 패드웨이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패드웨이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 넘버원을 하는 건 글로벌 시황이 있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이번 주 이슈, 가능성 시사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저희 프로그램이 제일 빠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보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사 레포트도 지금 혼동이에요. 뭘 어떻게 예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죠? 어떻게 예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컨퍼런스 회의 있다는데 이게 발언이 나올까 아닐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갈피를.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두하는 리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상황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보는 시각은 어쨌든 10년물 국채는 한번 눌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봤어요. 1.5%, 7%. 그죠? 근데 최근 인플레이션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명목금리만 올랐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1월부터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제가 금이었어요. 금. 1월부터.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조지아주 딱 완성되자마자 터지는 게 금부터 터져요. 이게 진짜 의미가 큰 거예요. 블루웨이브 완성됐으니까 미 국채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거든요.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속 반영되는 겁니다.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아니다. 금이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럼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금 이제 사도 된다. 그죠? 금 이제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제 증시도 여러분들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나스닥 10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차트. 여러분 현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트가 막 오르고 내리고 막 테슬라가 몇 주 어떻게 되고 있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보고 있어요.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10년 2009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차트의 흐름이에요. 나스닥 기술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봅시다. 앵커님 어때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딱 냉정하게 여러분 차트 간단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면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 네. 지금 차트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자, 보시죠. 네. 재밌는 얘기 한번 해요. 여러분들. 네. 왜 한숨 쉬시는? 10년 전에 네. 2,000포인트였는데 지금 12,000포인트예요. 와, 6배가 올랐네요. 지금 뛰어든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죠. 현실, 앞으로도 네. 현실을 인지를 해야죠, 여러분들. 현실을 인지를 해야죠. 어떤 현실이 있나요? 단가 레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요? 예. 상당히 말이 안 된다는 수준에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네. 이 랠리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순간에 무조건 위험 현상이 펼쳐져요. 모든 이제 빅쇼트의 현상은 좀 그게 있었어요. 금융에 대한 위기가 있었어요. 금융, 채권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파생 구조에 대한 문제. 단순히 질병 가지고 이제 증시가 무너지는 건 굉장히 없었단 말이죠. 코로나도 굉장히 제한적인 레벨이었어요, 사실. 근데 코로나19가 터짐으로써 더 어떻게 보면은 안 된 거는, 큰일 난 거는 그냥 돈으로 찍어내서 막는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달러는 여러분들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원화랑 달러 있잖아요. 단순히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럼 찍어내면 그만이지 않냐. 찍어내면.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그죠? 찍어내니까. 그냥 만들면 그만이에요. 필요하면. 네, 이제 지금 네. 증시의 레벨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증시라든가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제 유튜브에서 12,000에 들어가라는 거는 이번에 상승 후에 한 번 더 내린다는 말씀이냐고 여쭤보시는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은 네. 사실 지금 레벨이 올리더라도 무슨 뜻이냐면은 네. 이제 제대로 된 거는 이 얘기가 있어요. 패드에 신호를 보낸 뒤에 매집을 해라, 주식을. 이해하시겠죠? 오늘 국채 입찰은 장기 포인트는 아닙니다. 단기성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국채 수요도가 높게 드러났는데 다음 주 패드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시장은 실망해요. 네. 여러분들 국채 또 던집니다.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럼 증시 또 떨어지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주식 매집을 하는 거는 글로벌 시황을 보고 코스피가 이제 올라가겠네 하고 신호를 비추는 거는 패드의 결정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거를 글로벌 시황을 알아야지 증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무료 카톡방 참여하세요. 네,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